또 병원대로의 또 입장이 있네요. 그럼요. 저렇게 진짜 급하신 분을 그렇죠. 볼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다 보험 적용이 되게 하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네, 가게 되니까 맞아요. 그런 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네요. 저도 이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응급실 찾을 때가 있는데 네. 근데 가다 보면은 이것저것 검사를 막 좀 어떤 거는 상관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한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럴까 좀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건가요? 네, 거기도 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네 개인 의원에 가면은 이 환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나, 뭐 가족력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네. 아니면은 먼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봐서 약부터 주고 뭐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똑같은 질환이라도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오면은 이게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중요한지 구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아이가 두통이 생겼다, 나중에 그냥 돌려보냈다가 뭐 뇌수막염으로 혹시 죄송하지만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막 이런 것들을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검사를 다 해서 각종의 어떤 위급한 질환들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싸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근데 네. 당연히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구별이 안 되는데 어떨 때는 네. 이렇게 방송하고서 우리 몸이 안 좋지 하고 룰루랄라 집에 가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열이 39도가 넘고 있더라고요. 전혀 둔한 거죠. 근데 또 저희 아이는 밥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애가 막 이렇게 막 껄떡껄떡 네,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엄마 네. 입장에서 그 응급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 데리고 가가지고 딱 했는데 순서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입 벌려보라 그러더니 가시를 이렇게 꺼내시고 끝났거든요. 네. 10만 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 그러니까 부담 100%인 건가 보다, 거기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애는 막 꼴떡꼴떡 넘어가는.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응급이 뭐가 응급이고 뭐가 응급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진짜 부모 입장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네, 애가 막 굉장히- 넘어가고 막 소리 지르고. 네. 와. 굉장히 답답한 경우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선에 보면요, 이게 응급이 아니면 뭐가 응급이야, 화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정말 있거든요. 속상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자분들 마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러실 경우에는 대학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3차 응급실도 있지만요. 네. 그 2차 병원 응급실도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의료 체계 전달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런 2차 병원 응급실도 알아보시고 한번 그런 단계도 거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내가 1차 병원은 알겠어. 우리 동네 병원. 네, 그렇죠? 우리 동네 병원. 네. 달려갈 수 있는 거. 네. 2차하고 3차의 차이는 뭐죠?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1차는 그냥 우리 동네 병원 병의원을 쉽게 말해서 병의원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병원은 필수 진료 과목이 7개 이상, 그리고 병상이 100개 이상인 병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차 병원은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이에 준하는 상급 종합병원을 뜻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응급실로 막 달려가야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골든 타임 이때 네. 치료를 놓치면은 정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골든 타임이 정해져 있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이 아시고 걱정하시는 뇌졸중, 그 머리에 출혈 생기거나 머리 혈관이 확 막혀서 뇌기능이 네. 떨어지게 되는 뇌졸중,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심근경색, 심장 혈관이 확 막혀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병들은 시간을 다퉈야 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초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2-3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거나 뭐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겠습니다. 네, 근데 뇌졸중.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이게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히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이지연 아나운서 말대로 가시만 걸려서 숨이 넘어가도 응급이고. 그렇죠. 근데 뭐 내가 열이 천식이 39도가 와가지고 넘는지도 애가 호흡을 몰랐다니까요. 못하는 것도 네. 응급처럼 느껴지고 네. 그러거든요. 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뭐 기저질환과 증상 같은 거, 선행되는 전구 증상 같은 게 있거든요. 일단 응급 상황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설명드리면 먼저 뇌졸중 환자인데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고혈압이 있거나 뭐 당뇨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당뇨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갑자기 혈관이 확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구토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혈관에 막히는 위치에 따라서 뭐 팔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휘파람을 잘 못 분다거나 네. 악수하는데 힘이 안 들어간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 증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신 경우에는 반드시 119를 부르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응급실에 119를 통해서 가지 않으시더라도 응급실에 가면은 그럴 때 응급벨을 누르는 게 또 있습니다. 응급실 안에 응급벨이 또 있거든요.
내가 지금 말이 어눌해졌어요. 그러면 응급실에 오면은 다른 환자들을 먼저 제끼고 본인이 보시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시는 그 응급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꼭 표현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도 내가 정말 급하다 생각이 들 때는 그 배를 눌러야 되겠군요. 네, 네. 그 상황이 막 급한데 막 호흡도 힘드실 수 있고 막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응급실 가도 한참 안 보실 때 있어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예. 또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선생님? 두 번째 경우는 심근경색이에요.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보통 고혈압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당뇨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었다든가 한 번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신데요. 요즘에 일교차 너무 크잖아요. 네. 이럴 때 새벽에 나가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쥐어짜는 듯이 통증이 온다. 그런데 이게 잘 가라앉지도 않고 호흡이 가쁘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정말 참으면 안 돼요. 빨리 119에 신고해서 한두 시간 안에 오셔야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는 저혈당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혹시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혈당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저혈당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정신을 잃으시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경우로 쇼크라고 하는데요. 보통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특히나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네. 아니면 먹는 약 중에서 혈당이 떨어지는 그 저혈당이 발생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밥을 굶었는데 주사는 맞았습니다. 갑자기 그 이후에 식은땀이 흐르고 구토가 나고 뭔가 굉장히 어지러운 증상이 있고 정신까지 잃으면은 저혈당 쇼크라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뭔가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주스나 사탕 같은 당분을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뭔가 다른 문제가 없는지 뭔가 지금 혈당이 다 온 상태로 회복이 됐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병원 사용 설명서 네 번째는 어떤 건지 또 알아볼게요. 인데요. 건강검진,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제 매년 또 이제 적어도 이제 경련으로 건강검진 꼭 받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사실 비용 또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네. 또 가는 게 이제 약간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절약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또 좀 알려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과도한 검진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건강 상태와 어떤 질환의 위험 인자, 그다음에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두루 고려하셔서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건강검진은요, 비급여 항목입니다. 보험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내가 몸이 불편한 곳이 있는데 비싼 비용 때문에 검진을 받기가 좀 망설여진다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네.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냐면요. 내가 불편한 곳이 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을 때 MRI 찍고 CT도 찍어보는데 뭔가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건강검진을 먼저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증상들을 바탕으로 진료를 먼저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딱 보시면서 두통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 CT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소견을 바탕으로 처방이 되는 CT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때문에 바로 건강검진 받아서 비급 항목으로 모든 거를 다 하지 마시고 뭔가 자기네 증상이 있는 거를 어필을 한번 하신 다음에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바탕으로 검사를 시행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비급여 항목이라는 말씀 여러 번 하셔가지고 그 말은 보험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네. 보험 급여랑 이렇게 정해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 체계를 보면은 어느 것들은 이제 보험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밖의 것들은 이제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돈을 내시면은 찍어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대한민국은 이 국가 건강 검진? 네. 국가 건강검진 네. 너무 잘 돼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꼭 이용해가지고 미리 병을 알면 좋다고 그래서 그럼 돈을 아껴서 좋은 거죠? 아니 일단 제대로 그 서비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의료 서비스잖아요. 그것만 잘 챙겨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저도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서비스, 의료 건강보험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보통 20살 때부터 무료로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해가 짝수에면 짝수에, 홀수에면 홀수에 가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국가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니까 뭔가 검사 받는 것들이 적겠지, 안 좋겠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내가 맞는 것들에 체크를 해보시면은 꼭 필요한 검진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암 검사까지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5개 항목을 해준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5개 맞아요. 네, 그렇죠? 뭐 선생님 하나 놓치신 게 있으신데요. 재작년이죠. 2019년부터 암 검사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무료로 진행해준 5대 암 검진은 혹시 뭐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일단 그냥 위암, 보통암. 대장암, 위암, 대장암, 대장암, 유방암, 유방암, 여자들 자궁경부암, 뭐 자궁암, 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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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뭐 해주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암 검사는 해주겠죠? 네. 5개 다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뭐 뭘 비슷하게 넣어주지? 나오셨는데요. 첫 또 번째는 관심 많어. 네,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간암이고요. 예. 두 번째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발병률 1위인 아직까지 1위인 위암. 네.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대장암. 네, 서구화된 식사랑 관련이 많고요. 네. 네 번째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걱정을 하셔야 되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이 있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이 안타깝게도 1위에 해당되는 암이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 네, 2019년 9월부터는요,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됐는데, 다만 모든 사람이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으로 54세에서 74세의 어떤 폐암의 고위험군이면서 흡연력, 담배를 피우시는 어떤 그 흡연력이 30감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30감년은 뭐예요, 선생님? 네, 좀 어려우셔서 제가 좀 60갑자는 아는데. 금방사. 30감년. 네. 네, 그 하루 한 갑, 두 갑 할 때 그 갑자고요. 아. 그래서 감년이라는 얘기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갑 담배를 피웁니다. 그거를 1년 피는 것을 바로 1감년이라 하고요. 아. 그러니까 30감년은 하루에 한 갑씩 꼬박 30년을 피웠거나 하루에 좀 무리하셔서 두 갑씩 15년을 피우신 분들이 되겠죠. 예, 이것을. 그런 분들은 네.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피지 말라는데 30년을. 한 가지나 핀 사람을 왜 우와. 공짜로 해줘? 만 54세에서 74세의 이제 고폐암, 고위험군, 이 흡연력이 30년 감년, 매일 한 갑씩 기준으로 30년 동안 피운 분들이 이제 검사를, 폐암 검사를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네, 했는데, 네. 근데 사실 폐암이라는 게 흡연자들만 걸리는 게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나라 재정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정말 고위험군, 정말 이분들은 폐암이 걸릴 위험도가 누구보다 높은 확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따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에 발생되는 어떤 의료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감소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의미고요. 물론 비흡연자에 발생되는 폐암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뭔가 의사 선생님이랑 잘 네. 확인하신 다음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은 비록 무료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대장 내시경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게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대장 내시경이 국가 지원 항목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만 50세 이상 남녀에게 해당되는데 다만 국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대변 자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변 검사를 봐가지고 네. 거기에 피가 섞여 있는지 암 같은 게 있으면 피가 섞여 나오거든요. 그런 검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거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그때는 검사비를 지원해줘서 그 대장 내시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멸 검사 안 하고 그냥 대장 내시경만 받겠다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죄송하지만 국가 지원은 안 되고요. 본인이 부담하셔서 아마 검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꼼꼼히 살펴보니까 병원비,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꽤 많이 있네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요.
이건 만 40세 그리고 66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이에요. 네. 왜 40세부터 66세냐면요. 40세부터는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시기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갱년기라 그러죠. 또 66세는 노인성 질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에서 건강검진 외에도 내시경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검진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는 셈이죠. 실제로 뇌졸중, 심근경색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 국가에서 해주는 검사만 받아도 연간 12만 원 정도 병원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무료 검진은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살펴보다 보면요. 이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물어보기도 뭐하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은 뭐 비급여, 급여, 뭐 무슨 비인데 네. 봐도 모르겠고 그냥 에이,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병원비라고 하는 것을 받아보면 거기에 쓰여있는 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예, 그 대부분 그래서 그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서 자세한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쯤 번거로운 면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기술이나 새로운 약품 이런 것들은 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의료진이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시지만 실제로 설명을 잘 못 듣거나 하는 경우 또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료비가 나오고 보시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한번 뇌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급여, 비급여, 무슨 전부 네, 전문 맞아요. 용어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네. 정확한지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이 그냥 돈을 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쉽게 말씀드려서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 그래요. 네. 본인 부담금, 자부담금이 100%인 거죠. 쉽게 말해서 보통 MRI를 찍거나 뭐 신기술인 로봇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급여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병원마다 비급여든 가격을 각자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른 거죠. 심한 경우에는 똑같은 치료인데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네. 피부 미용 의료 서비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여성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소비자들, 환자분들이 잘 비교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참 비교하기가 그러니까 옆집 엄마한테 아니 거기 병원에서 얼마 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어떻게 없고요. 해요? 네, 확인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거를 처방한 의료진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은 병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리 병원은 요런 것들을 비급여 항목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굳이 이제 병원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까 좀 이름이 어려서 평가원이라고 이제 치시면 바로 나올 수가 네. 있는데, 네. 거기서 진료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것이 어떤 것은 급여가 되고, 어떤 것은 급여가 안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처치를 하거나 약제를 이제 투여받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또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거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찾아가야 되나? 그죠? 이게 구역마다 다 있긴 한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심평원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거기 가서 온라인 민원을 누르시면 진료비라는 항목이 보여요. 네. 그걸 또 클릭하시면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안내라고 뜨거든요. 네. 거기서 내 진료 기간을 입력하시고 접수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받은 영수증 내용을 전송하시면 끝납니다. 야. 근데 선생님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과다 청구된 경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실제로 진료비와 검사비가 잘못 청구돼서 환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네, 5년을 평균 냈을 때 1년에만 만여 건 정도 접수가 우와. 되는데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요?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네, 이렇게 건수가 조그만 동네 병원뿐만이 아니고요. 아주 큰 대형 병원에서도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환불 건수만 대형 병원이 3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찝찝하다 싶으시면은 방금 이제 안내해드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조건 해봐야 되겠네요. 있긴 있구나. 병원비 잘못 책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네요. 20억 원이면? 만 건이 넘고 뭐 알아봐야 20억 원. 네네. 아무튼 꼼꼼히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지금 2시 1분이 넘었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작년에 건너뛴 건강검진 올해 받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작년 거를 올해 받을 수 없나요? 하셨네요. 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원래 경년마다 이제 2년에 한 번씩 받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에 못 받은 거 올해 받으실 수 있다고 해서 또 그때부터 2년이 아니라 원래 예정된 내년에 또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못 받으신 거는 올해 받으시고 그다음에 원래 예정됐던 내년에 또 받으시게 되면 됩니다. 네. 원래 올해 거는 올해 또 받아서 2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아유, 네, 정말. 네. 그냥 본인 부담으로 하시는 분이 겁니다. 건강하세요. 아니, 비급여 이것도 병원에서 무슨 나한테 월급을 안 준다는 얘기인가? 맞아요. 급여는 우리에게는 월급이니까. 네, 예. 그렇죠. 자, 오늘 정말 똑똑하게 병원비 잘 쓰는 법, 잘 챙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병원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건강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병원 갈 일이 생기신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 잘 기억하시고 아주 현명하게 병원에서 잘 서비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만나시죠. 네, 내일도 알찹니다. 저희와 함께 만나시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